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절세 고수 자본가님인 이승현 회계사님, 세무사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 2부 시작해 주셨습니다. 1부 아마 되게 종이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저는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좀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보유세를 올려도 이게 세율이라는 게 좀 양도소득세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긴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규제도 지금 양도소득세 위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워낙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취득세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네. 더군다나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2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다주택자들은 알아서 해요, 솔직히. 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다가 막히면은 이렇게 이승원 세무사님 같은 분 찾아가서 또 자문도 구하고 또 응용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주택자들하고 이제 일시적 2주택이나 또 투자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 그렇죠. 예,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은 좀 그런 분들을 위한 좀 깨알 같은 팁을 좀 네. 전수해 주시면 물론 이 책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좀 핵심 내용들만 좀 뽑아서 조금만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세부터 해볼게요. 네. 취득세도 아까 금액대별로 일단 세율이 다르다. 1주택자를 하더라도 그랬는데 취득세를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아니면 좀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또 그런 것들 팁이라든지. 예. 이 취득세는 사실 절세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부부 공동 명의를 한다든가 예. 법인을 해도 방법이 없나요? 일단 다주택자는 높은 취득세율 4%로 바뀌었지만 네. 그 외에 이 1주택자나 2주택자, 3주택자까지는 취득세율이 금액대별로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작년까지는 금액이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사이는 네. 단일로 2%, 9억 초과가 3%였어요. 네네. 작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6억 원의 집을 사는 사람이랑 네. 6억 1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네. 취득세율이 더블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건 너무하잖아. 그렇죠. 6억은 1%인데 예. 6억 1원만 넘어가도 예. 2%가 되는 거예요. 전체. 그건 좀 이상한데 법이. 6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9억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9억에 사는 사람, 9억 1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취득세율이 2%에서 3%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좀 계약할 때 10원이 더 싸게 사는 게 이기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9억 1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거래는 9억으로 계약서에 쓰고 그냥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운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게 편법으로 쓰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취득세 규정이었어요. 이게 이제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불합리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네요.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됐어요. 어쩐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야지. 이제 올해부터는 6억에서 9억 사이가 단일 2%가 아니고요. 6억에서 9억 사이를 100만 원 단위로 잘게 쪼개서 취득세율이 다 달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비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금액대로.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사이는 비스듬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에서 3%로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9억 초과는 3%.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그러네요. 시장에 좀 그 니즈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절세 방법은 없다. 네, 취득세는 사실 절세 방법은 없고요. 그 예전에 주택임도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에 조금 감면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거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도 없나요? 그거는 아직도 있는데 네.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만 가능해요.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 그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신규로 내가 그 분양을 받는 거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면적이 중요합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5구 소위 말하는 20평대 그렇죠. 이하. 그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서 취득한 지 3개월 내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뭐 이 8년짜리 의무 예전에 준공공임대주택 그런 거죠. 용어가 바뀌었나요? 이미 장기 이름이 준공공임대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바뀌어서 그걸 등록하시면 취득세가 이제 100% 감면이 돼요. 100%? 이게 그럼 투기 지역에서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요. 대신에 그 15%는 최소 납부를 하셔야 돼요. 15% 납부하는 게 80 저희가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15%는 최소 납부세액이라 그래서
100% 감면이라고 해도 15%는 돼야 돼. 아, 원래 낼 거에 15%. 그렇죠. 85%가 감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럼. 예, 근데 이게 지금 금액과 상관없나요? 크게 맞으면? 금액은 상관없고요. 예. 면적만 상관있습니다. 그럼 뭐 이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5구라 하더라도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15기라 하더라도 감면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 이것도 하나 팁이긴 하네. 치즈 아끼신 분들한테는. 네. 제가 말하다 보니까는 치즈 감면 방법이 있었네요. 네. 저는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역시 이건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질문을 자꾸 해요. 나는 세무 전문가가 아닌데 나한테 세무를 자꾸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준 전문가시네요. 아무튼 임대사업 등록하게 되면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예.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그 혜택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상당히 줄었죠.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일반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하면 혜택은 뭐예요 지금 그러면?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실 때 네. 가장 큰 혜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채우면. 그렇죠. 예. 8년 임대 등록하고 기간을 채우면 내가 다주택자라고 해도 네. 조정지역 주택 지급할 때 이제 그 임대주택은 중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메인 혜택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컸죠. 그렇죠. 종부세. 등록하면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죠. 빼주는 그런 규정인데 이게 그 2018년도 9월 13일 날 2000 몇 년도? 2018년도 예, 9월 13일 날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2018년도에 굉장히 좀 많이 있었네. 그렇죠. 예, 아무튼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네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그 이런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질 않아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등록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사는 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서 등록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9.13 대책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까지는 네. 지금 등록해도 혜택이 유지가 되고요. 그럼 그때 샀던 거, 과거에 샀던 거 지금 등록해도 혜택이 된다? 그렇죠. 예. 계약을 9.13 전까지만 하셨으면 네네. 지금 등록하셔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예. 예. 계약일 기준입니다. 네. 예. 근데 9.13 이후에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 등록하셔도 혜택이 없어요. 그럼 지금 등록한 사람이 없겠네. 그 조정대상 지역은. 그러니까 예.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사신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하셔도 혜택이 없으니까 예.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이게 혜택이 있는 줄 알고 등록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무조건 되는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구청 가서 만약에 9.13 이후에 사신 조정지역 주택 등록하러 가면은 네. 등록을 다 받아줍니다. 예. 세금에 대해서 뭔가 구청에서 물어보시면은 네. 그 즉시 세무서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감면, 예. 재산세는 내나요? 재산세는 네. 전국에 있는 그 임대주택을 2채 이상을 등록을 하셔야지 그때부터 감면이 돼요. 그리고 면적도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네. 감면율이 달라져요. 감면이 달라. 예. 네.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종부세는 다 면제. 그렇죠. 다 면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도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양도소득세도 9.13 전에 계약하신 것들은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 혜택이 그 종합부동산세랑 네. 양도소득세 혜택은 네. 등록 시점에 기준 시가가 중요해요. 등록 시점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네. 그리고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등록하셔야지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확 주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이 6억 원이 시가예요? 아니면은 공시 가격이에요? 공시 가격이요. 그나마 네. 조금 더 들보다는 그래도.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죠. 네네. 면적 기준은 없고. 면적 기준은 양도세랑 종합부동산세 그 혜택에는 네. 이 면적 요건이 없는데요. 네. 우리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확 깎아주니까. 네.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은 50%를 적용을 해줘요. 네네. 그리고 2년 더해서 10년을 임대하다가 팔면은 장특공제가 70%입니다. 와, 그럼 거의 면제네. 그렇죠. 네. 70% 이 장특공제 혜택은 네. 기존에 9.13 전에 계약하신 것들은 금액 요건이 없어요. 대형. 예. 때문에 그러니까 10억 넘어가도.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은 뭐 30억 정도 하는 강남의 뭐 아크릴 리버파크다.
이것도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네.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투표용지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입주했으니까 그때 등록하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는 거네. 그렇죠. 40억이라도. 그렇죠. 이게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 또 하나, 그때는 이제 구축이었는데 네. 사후로 재건축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축일 때 예를 들어 등록을 하시면은 그때 당시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였다. 그러면은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8년 이상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재건축이 되면 중간에 임대를 그만두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5년을 임대했는데 재건축이 됐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있을 거고 보통 30개월. 그렇죠.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이 새로 지어진 다음에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면 이 이전에 했던 5년과 이후에 임대 기간을 합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5년 했으면 새로 지어지고 3년 임대하시면 8년이 채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등기가 좀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 주택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 네. 동일선상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네네. 대신에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장기보유투표용지는 아까 면적 요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전에 구축일 때는 85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새로운 집이 됐는데 이게 85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기 개포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는 다 그래요. 그렇죠. 소형이었다가 다 대형이 됐거든요. 대지 면적이 넓으면 이제 대형을 받게 되는데 85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주택을 받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면적이 초과돼서. 실고주 하셔야겠네, 그건. 그래서 전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면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또 임대 사업자 분들도 이거 좀 고려하셔갖고, 왜냐면 이제 기존의 주택들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특히 입지 좋은 데들은 안 팔잖아요. 아무리 집이 낡아도. 그런 분들은 지금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조건이 어차피 그 전부터 갖고 계셨을 테니까. 지금 종부세 부담되거나 이런 분들은 좀 활용하셔도 괜찮겠네요. 지금도 그러네요. 종부세 부담은 사실 기준 시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등록 시점에 6억 이하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가 주택은 사실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양도세가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에 금액 상관없이 9.13 전에 사신 주택들은 면적만 85제곱미터 이하면 지금 등록하셔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양도세는 혜택이 있다.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취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이번엔 좀 보유세 갖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여긴 좀 아까 말씀드린 1주택자들이나 뭐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들이 각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전에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9억 원, 특히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이잖아요. 9억 원 넘주택이면 다 부자였죠. 뭐 그냥 신경도 안 썼죠. 우리 국민 중에 사실 2019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신 분들이 한 3%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는 97%의 국민들은 안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고. 그렇죠. 주변에 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가계대명 사진들 빼고는. 그런데 이제 그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대상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A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이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늘고 있거든요. 종부세는 1세대의 A주택이고 그 A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시면 9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세 기준으로는 한 15억 정도 되더라도 1세대 2주택이시면은 단독 명의면 종부세가 안 나오게 돼요. 이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종부세를 내시는 건데 그 이상 되는 주택의 경우에도 부부가 만약에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인별로 6억씩을 빼주니까 공시가격 12억짜리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는 구조죠. 그러네요. 공시가 12억이면은 뭐 20억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1주택자나 뭐 2주택 정도까지 그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별로 커지지가 않는 구조예요. 지금까지는. 결국은 지금 강북 쪽에 있는 주택들은 부부 공동명의 하면은 거의 종부세 안 내겠네요. 그 강남 지역에서도 이제 3%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내시니까 강남의 2주택, 3주택 이상자들 이분들은 사실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전부터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시다가 가격이 점점 올라서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매년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종부세를 내시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분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갖게 됐는데 우리 좀 배당도 좀 받죠. 그분들은 원래 살다 보니까 직업이 없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종부세 내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들 봤냐면은
적금을 보여 매년 1년짜리로 종부세 내려고 돈이 안 되니까 목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농담 같은데 서초구 반포동에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이게 수익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반포 중립단지가 뭐 그런 것들 아크로리오 파크가 과거부터 이렇게 좀 아주 부자 동네는 아니었으니까. 네.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종부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명의를 분산하는 게 가장 좋으신데 네. 내가 계산을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예상을 해보시고 네. 그게 너무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사실 배우자나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시게 되면 네. 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계산을 하니까 종부세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집을 분할을 해서 일부 그렇죠.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초기에 좀 취득하는 게 아니라 기존 갖고 있는 주택도 중간에 분할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그 취득세는 내는 거죠. 그렇죠. 취득세만 내면 배우자한테 6억 정도까지는 증여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이게 한 40억짜리야. 그러면은 애들이 2명 있어요. 와이프, 애들 2명에서 4개로 나눠도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인별로 쪼개줄수록 증여세는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한 40억짜리도 종부세 안 낼 수도 있겠네, 잘하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예.